교재 563쪽에 4번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자, 밑줄 칩니다.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을 갈로 띄엄시고 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기억에 공공택지 줄치죠.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니은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줄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줄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의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상업지역. 자, 그 다음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에 따른 줄침입니다. 주거재생 혁신지구, 서울의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 서울의 그 외 지역에, 자, 시어세 줄칩니다.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줄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주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자, 이런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분양가 상한제 뜻부터 하셔야 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자, 분양가격을 법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자,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뭐 롯데캐슬이니 프로존이 한 아파트 있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어디서 정해주겠다? 법에서 딱 정해주는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느냐. 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이 도입한 거예요. 자, 그때 자기가 취임할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자, 3억, 5억, 강남 같으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임기 4년 만에 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와 버리느냐. 15억까지 올라갑니다. 자, 가격이 4년 동안에 이마에 올랐다. 그 당시에 자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이거 대출 얼마나 해줬을까요? 최고 10억까지 내요. 뭐 5억짜리인데 10억을 대출해줘요. 참 이상한 나라죠. 네.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네. 그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 뭐 했느냐? 예.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5억짜리. 한두 달 지나면 1억씩 오릅니다. 계속. 그러니까 추가 대출 자꾸 나가죠. 나가다 보니까 자, 10억 되니까 10억 이상이 추가 대출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엉망입니다. 예, 정치 엉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 이래 주택 가격이 이렇게 날뛰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이 오래된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종합 부동산 세다 해서 6억 원 초과되면은 중과세를 해서 이 가격 낮추겠다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신규 아파트 이는 얼마야 됩니까? 분양가격이 헌기 15억 하는데 원래 이 새 신규 아파트는 5억 정도 분양가를 서울시에 예정했는데 도저히 자 가격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15억 이상 신규 아파트.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이걸 도입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의 한 평당 분양가격이 1,100만 원을 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그러면 34평이면 얼마? 분양가가 4억 정도 됐죠. 그 이상 못 받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 안 한다? 하면 손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추진된 건 다 중단 다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란 제도는 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단점은 신규 주택 공급을 차단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신규 주택이 공급이 차단되니까 기존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보니까 장점이 나타났습니까? 단점이 나타났어요. 이것만 나타난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이 차단되고 기존 주택 가격이 폭등해 버리니까 이 가격이 나중에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2022년도까지 50억.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치올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이걸 적용하자 해서 결국 아파트 가격만 잔뜩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신규주택 공급이 차단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형성에 결국 결정적인 단점만 제공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장점은 한 번도 발휘된 적이 없어요. 단점만 지금까지 계속 발휘되었습니다. 그럼 없애야 되죠? 없어집니까? 안 되잖아, 지금. 없애라니까 뭐 하느냐. 그 훌륭한 제도를 왜 없애려느냐. 이 훌륭한 제도입니까? 저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딱 발표한 순간부터 이때부터 아파트 건설 안 합니다. 그럼 서울시 아파트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기존 주택 가격이 어떻습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투기 세력과 단합이 되어서 아파트 가격만 치솟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50억이. 예. 이게 말 아니죠.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 얼마면 적정하느냐. 지금 시세로는 5, 6억 정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생활 수준에. 아시겠습니까? 서울시 평균이 3, 4억 정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울산에는? 예, 2, 3억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소득 수준에. 그런데 무슨 50억, 40억이에요. 서울은 웬만하면 20억 다 이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러니까. 그래서 바로 빨리 없어져야 할 제도인데, 좀 저도 20몇 년을 강의를 하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 만들기 전부터 제가 강의를 했어요. 예. 쭉 지금까지 다 지켜봤지만 장점이 발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단점만 발휘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자,
그럼 시험에는 주로 뭐 묻느냐? 자, 옆에 보시면은 거기 핵심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주로 시험에 물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정하지 않는 주택은 1번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하지 않습니다. 왜? 왜 정하지 않습니까? 저가주택이니까 정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경제자유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치시고, 자, 분양가 제한을 정하지 않기로 심의 해결했을 때는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시험에 출제하기 곤란합니다. 왜냐? 지문이 길어서. 우리 책에는 줄여놨죠. 실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 못합니다. 원문 그대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4줄쯤 됩니다. 4줄. 그래서 출제 못해요. 놓은 적도 없고. 3번. 자, 줄칩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관광특구는 부산의 해운대가 관광특구예요. 거기에 100층짜리, 80층짜리 고층 아파트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절대로 출제하기가 곤란하겠죠. 왜? 지문이 너무 길어서. 예. 자, 봅시다. 자, 취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줄치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을 자, 줄칩니다.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까지 줄치고 대통령이 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자, 해당 사업의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자, 정비 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대통령이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자, 이런 그 까만 점 2개 있죠. 묶어서 옆에 씁니다. 소규모 사업이라 썼어요. 소규모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5번에 줄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6번에 주거혁신재생지구에서 시행하는 줄칩니다. 혁신지구 재생사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세대수 이하 사업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이나 세대수 이하 사업이라는 것은 이 책에는 소개 안 돼 있죠. 나중에 요약집에는 다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정하지 않는데 주로 시험에 묻는다면 1번하고 3번하고 5번, 6번 정도를 물어볼 거예요. 거기에 2번이나 4번은 지문 길어서 출제하기 곤란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 동그라미 2번은 3, 4,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까지 다 3, 4를 보세요. 이후에 보세요. 양갈 위반의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 의무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글로 갑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을 받았다. 서울에서 분양받으면 자, 일정 기간, 5년 범위 안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비판받는 이유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기본, 국민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 기본권에는 뭐가 있느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이게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이 헌법상 거주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법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장점이 발휘되어서 우리 사회에 좋은 부분, 좋은 장점들이 우리 사회에 적용돼서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썼지만은 뭐만 발휘됐어요? 단점만 발휘됐기 때문에 이 단점을 가진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부르느냐? 가인금지 원칙에 유예될 소지가 있다 이 뜻이. 지금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보시고. 자, 거주의무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줄칩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 매매 가격 비율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즉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자,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 된다? 거주해야 돼요.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의 거주한 것으로 보는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창고의 거주 의무 기간이라 되어 있죠. 자, 사업주체가 줄칩니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을 공급받았을 때는 공공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자, 일대는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80% 미만일 때는 몇 년? 5년. 그게 동그라미.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몇 년? 3년. 동그라미.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일 때는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때는 몇 년? 3년. 동그라미.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이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2년. 동그라미. 이렇게 자, 거주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공공택지 외 택지죠. 서울은 공공택지 없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됐을 때 80% 미만일 때 몇 년간 거주해야 됩니까? 3년. 자, 80% 이상 100% 미만일 때는 2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줄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중 토지가일주에 건설 공급된 주택은 몇 년? 3년 동안. 즉 세종시 있죠. 세종시. 세종시에 거주할 때는 몇 년간? 3년간 거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줄칩니다. 3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인근지역 주택매매 100% 미만일 때는 몇 년? 2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지금 단점이 많이 발생이 됐고, 이걸 근거로 해서 거주 의무 기간을 이렇게 제한시키면은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법은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핵심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되어 있죠. 거주 기간 동안 거주한 것을 보는 부득이한 사유는 자,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8번까지 다 3, 4를 보세요. 양갈로 3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 거주 실태 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 분양받은 사람이 3년이든 2년이든 거주해야 되죠. 거주하는지 실제로 공무원이 와서 조사까지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전화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3, 4를 유의해 보시고, 양가로 4번에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도 3, 4를 유의해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것도 3, 4를 유의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논 적이 3, 4를 유의해 보는 건 한 번도 없다 이 뜻이에요. 주로 시험에 놓을 때 적응하지 않는 거 있죠. 그거 주로 놓습니다. 자, 주택 공급질서 유지로 가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 금지. 자, 밑줄 치고 설명드립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줄칩니다. 정서지를 양도 양수,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또는 이를 얄선하여
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한 목적으로 광고 가로 띄어놓으시고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든지 거짓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정서지 주택 공급을 받거나 밖에서도 아니 된다까지를 치고 거기에 둘째 줄 끝에 갈로 안에 보시면 매매 정려 그 밖에 건립 등 수만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거기에 상속 저당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게 밑줄 치세요. 상속 저당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공급질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 깨트린 행위를 금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정서나 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떻게 양도 빌려준다든지 양수 빌려받는다든지 이걸 알선을 시킨다든지 또 이런 광고를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 뜻이. 특히 양도 양수일 경우에는 상속이나 저당으로 인한 양도 양수는 어떻다? 허용한다. 여러분 시험에 이 부분 놓으면 주로 이게 나옵니다. 상속 저당일 경우에는 양도 양수가 금지됩니까? 허용됩니까?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는 어떨 때 적용하느냐? 요즘은 이거 적용할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여기에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5,000세대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역세권이니까 청약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떴다방이 떴은 거예요. 떴다방이 뜨면은 이 떴다방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분양 사무실에 앞에 그 공인중개사들이 가서 분양권 사는 거 있죠? 그게 떴다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국 LA에 삽니다. 고급 주택단지에 살고 전화로 다 작업 다 해요. 그래서 갑이 입주자 저축 1순위짜리 1만 구자죠. 1만 구자. 여기에 분양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1만 구자면 우리나라는 입주자저축 1인 1구자만 가입되죠. 10,000명한테 명의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 10,000명이 누구요? 대부분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역대 앞실 같은데 골판지 깔아놨고 새카마에 자고 있죠. 가서 니 오늘 10만 원 벌이 할래? 하면은 하겠죠. 니 주민등록증 있나? 있다. 그럼 가서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원 줍니다. 그럼 지는 그날 소자는 하겠지. 그런 구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신청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청하니까 500세대가 당첨이 되었어요. 분양권이 몇 개? 500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갑의 직원들이 수백 명이 이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백 군데에 이 분양권을 저들끼리 사고 팔고를 해요. 그러면 분양권 전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죠. 이 일대 수백 개 중개사무실에서 이 분양권 상당히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인이 뭐가 붙습니까? 피해가 붙죠. 피해가 3천 붙었다가 이내 5천만 원 붙었다가 이내 1억이 됩니다. 1억쯤 됐다. 자기들이 예상한 금액까지 피를 올렸다 하면은 이 직원들 수백 명이 이거 2억까지 피가 곧 올라간다고 이 일대에 중개사무실에 분위기 작업을 다 합니다. 하면은 지금 1억이니까 지금도라도 한 달 안에 1억 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개미들이 나타나죠. 그 개미가 누구요? 여러분.
덥석덥석 담습니다. 예. 자, 그러면 500개 분양권이 다 전매되고 싹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들. 빠지는 순간 그 다음날 사무실에 전화가 수십 통씩 오던 것이 갑자기 조용해져요. 한 통도 안 옵니다. 거래입도 없다. 아예 없어요. 그럼 피해가 어떻습니까? 예, 마이너스 피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 사람들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주택 공급받으신 정서지를 빌려서 이렇게 공급시설 깨트리는 갑이라든지 또 이런 정서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급질서 거란 금지죠. 요즘은 미분양인데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한 10년 전에 부산에 떴다방이 둘이가 왔어요. 그걸 나는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저도 총동원해야지. 왜? 이 아들 따라가면 나 얼마 번다? 1억 벌잖아. 예. 그래서 미리 정보 알고 그 아파트 하나는 롯데캐슬이고 하나는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 신청을 오만정성을 들이가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되느냐? 유주택자니까 안 되지. 이 사람도 무주택이잖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예. 어쨌든 유주택자가 하나 되면은 나 이거 이 아들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지면 되죠. 예. 미리 아니까. 예. 당첨이 돼야 돼. 당첨. 자, 그래서 그때 둘이 와서 싹 쓸고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요즘은 뭐 미분양이니까 이 아들 뜬다 안 뜬다? 안 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들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예, 당분간은 보기 힘듭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거기에 박스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옆에 뭐 쓰면 돼요. 조합원지 같은 거. 조합원지 같은 거. 입주자 저축 정서, 우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정서 같은 걸 말하죠. 주택상한사채.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서지로서 기업의 시장구청장이 발행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예정증명서, 건물철거 확인서 같은 거. 자, 니은의 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같은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4번의 기억니은에 해당한 정서 가지고 있으면 특별 공급해 줍니다. 특별 공급. 그럼 이런 정서나 지위를 양도 빌려주거나 빌려받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물론 단 상속장애 때는 어떻습니까? 허용하고 알선하거나 강구시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위반 시효가 3번의 주택 판매, 4번 퇴거 명령 다 거기에 양갈로 그 다음 6번까지는 다 3살 이후에 보세요. 자, 여러분 시험에는 딱 여기 노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장애일 때는 어떻다? 허용하지요. 예, 거기 주로 답을 놔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권 설정 등 제한 찾았습니까? 그거를 5, 6월 달에 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논 적이 없습니다. 자, 그게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면은 575쪽까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이라고 돼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것부터 자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주택법은 뒤에 이제 조금 남았고 다음 주에 이제 농지법 3, 4래 1, 2, 3, 4 넉 달 동안 딱 한 번만 하니까 농지법 잘 들어야 되겠죠? 예. 농지법 하는데 결석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농지법 딱 그 1, 2, 3, 4 넉 달 동안 딱 한 번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용금 사업 매도 청구부터 하도록 합니다. 자, 마칩니다. 네.